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 오늘은 이제 12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은 2월 18일이고요. 한참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막바지 심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주간입니다. 오늘은 박성태 전 JTBC 기자조 사람과사회 연구실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뭐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겹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빨리 끝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소리를 너무 오래 듣는 것 같아요. 개소리를. 개소리요. 아, 예.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탄핵 심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 개소리 한다고 해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의 품격이 떨어진다거나. 네. 그런 거 이건 단호하게 개소리라고 해줄 만한. 뭐 이제 괜찮죠. 뭐 예, 그러니까 개가 하는 소리는 개소리죠. 아, 예. 예, 뭐 하여간 우리가 뭐 박용진 TV에 격조가 있으니까 이제 저작거리 단어도 이렇게 좀 그 순화해서 쓰긴 해야 됩니다만 정말 기분 나쁘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들어야 되나? 저 사람을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이 맞나? 지금도 대통령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맞나? 이거 빨리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일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킨 아주 끔찍한 범죄자라고 생각하지만. 네. 어떤 물론 징계 재판이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서 방어권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들을수록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빨리 끝내야죠. 이제 됐다. 네. 그만하면 할 만큼 다 들어줬다. 네. 이제 그만 들어가라. 라고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박성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지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다 보니 예. 우리가 잊어버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부인인 김건희 여사. 예. 조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누구랑 같이 나타났냐? 명태균 본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예. 한간에는 이 말도 안 되는 계엄에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이런 보호 본능이 작동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한겨레 신문에 이제 오늘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좀 도와주시라, 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 예. 누구냐? 그게 김상민 검사. 이 사람은 이제 창원 경남 창원 의창구에 국회의원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작업을 쳐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김상민 누구죠? 김상민은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인데 부장검사. 지난 총선 때 이미 논란이 됐습니다. 이분이 지난 총선 전에 명절에 지역구 창원 의창에 있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아, 현직에 있으면서. 현직 검사가. 네. 무슨 혹시 검찰 수사 받을 때 잘 받는 법 이런 문자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네, 우리 지역 구민들 열심히 좋은 이제 새해 보내시고 막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아, 그거는 설 명절 앞두고 국회의원들이랑 정치인들이 하는 건데. 정치인들이 하는 문자. 예.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네네. 공천 선거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현직 검사가? 물론 현직 검사도 그만두고 나갈 수 있죠. 그만두고 하는 거지. 검사 시절부터 문자를 보내서 논란이 돼서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하게 뭐라고 하고 감찰을 하라고 하고 징계유예를 했습니다. 그게 맞죠. 이 양반이 사표를 낸다고 하는데 사표 안 받아주겠다. 징계 너 받아라. 근데 이 양반이 총장의 얘기도 무시하고 이 총장이 지금 내가 총선 나가려고 하는 걸 막으면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네. 부장검사가 총장한테 개긴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다가 두 가지죠. 미친 거 아니야? 또 하나는 와 총장보다 더 큰 뒷배가 있구나. 둘 중 하나예요. 이런 게.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런 누군가? 의문만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죠. 당시에도 물론 친윤 모 의원이 이 사람을 민다더라.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굳이 왜? 그거는 대통령실, 대통령 또는 여사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하명이 있어서 친윤 의원이 민다더라 이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아, 이게 보면 오늘 보도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명태균 쪽에서 공개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감안하세요. 예. 선생님 목소리 비슷한가? 선생님 김상민 검사 어떻게 비슷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상민이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죠. 예. 김영선 의원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김종량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다. 부역자라고 하는 말을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 끝나니까 한 자리라고 나온 기회주의자. 네. 윤한홍 의원 이름이 나오네요. 윤한홍 의원도 김상민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박한수 지사에게 전화해서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등장하는 정치인들이 여럿인데 조국 수사 때 열심히 했다. 예. 그 상대자라고 하는 김종량이라고 하는 사람 부역자 기회주의자다. 윤한홍 의원도 도와줘야 된다고 했다. 박한수 지사에게 도우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하고 있으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견책, 주의 조치 이런 것들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총장이 얘기하는 걸 검찰총장이면 검찰 내에서 하늘이잖아요. 총장이 얘기하는 걸 당시에 김상민 부장검사가 간단히 씹어버립니다. 네. 얘는 뭐지? 했는데 나온 거죠.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검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여기저기에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공천을 주느니 마느니 하면서 개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부인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심지어는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 민주주의, 정당 시스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줘라 마라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되게 잘 본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를 자원봉사자로 봤어요. 만약에 네. 명태균 씨 자원봉사자로 봤을 때 제가 이분 아는데 김상민 검사 아는데 이분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 되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도와주세요. 거기까지는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명태균 씨가 자원봉사자면 예. 도와줘야 되니까 사적인 관계로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여사가 그런 게 적절하게 따질 수 있지만 워낙 여사가 이상한 짓도 많이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오케이. 근데 윤한홍 의원이나 박원순 경남지사한테 얘기한 거 이분은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에게 하는 거는 사실은 여사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적인 기관들이 김상민을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명확히 잘못된 거죠. 완전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 당내 공천 심사 과정이라든지 여기서 영향력을 그렇죠. 또 박한수 지사면 실제 경선이 벌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또 행사할 그렇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경남지사잖아요. 그렇죠. 자치단체장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도와주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뿐만 아니라 이 공적 영역의 이 개입, 사적 개입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의 일단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명태균 측 공개 그렇죠. 녹취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 숟가락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더 부을 뿐이에요. 이미 많아요. 여사가 국정을 제가 들은 얘기도 제가 예전에 한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대통령실의 모 인사 예. 관련된 네. 대통령 여러 실들이 있잖아요. 네. 요 실 인사를 관저에 가서 여사한테 인사안을 이렇게 보내줬더니 여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다리 꼬고 앉아서 그건 이게 제가 연출한 예, 거지. 오케이. 다리가 꼬여진지 안 꼬여진지 몰라요. 그럼 정확하지 않아. 예. 이렇게 보고 네 그쪽에 이제 짱이 와서 보고를 한 거죠. 여사한테 인사안을. 그래서 무슨 수석실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매려서 입고 완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을 완전 돌아다니는데 누가 목격담을 나한테 얘기해줬어. 돌아다녔고 이제 근데 또 여사가 뭐야? 여사 내가 이따 얘기해줄게. 이랬대요. 야 인사안을 인사는 누굴 뭐 어떻게 그러니까 뭐 무슨 아주 수석 인사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실 내부 인사지. 넌 알 거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대통령이 해야지. 그거를 여사가 보다가 내가 이따 했었잖아. 자기는 이따 내가 얘기해줄게. 이랬대요. 어디냐 이게. 자기는 내가 이따 얘기해줄게. 그래 대통령 매달리고 계속 걸어다니고 그런 상황이니까 뭐 공천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왠지 이렇게 딱 신뢰성 있네. 이건 내 목격자로부터 들었다니까. 목격자로부터. 끔찍해. 목격자가 자기도 이제서야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여사가 다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웃긴 게 말이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이 양반을 수사하거나 조사하거나 이 범죄 혐의를 확인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까먹고 있어. 하도 일이 많이 그렇죠. 터져갖고 양평 고속도로 그렇죠, 맞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양평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걸 다 빠져나가고 디펜스하고 우리 여기까지 와버린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는 예. 상황인데 갑자기
그 검찰이 창원지검에 맡겨놨었던 명태균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끌고 올라왔어요. 예. 어떤 의미죠?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혹시나 문제가 생길 때 총장이 직접 컨트롤하겠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약간 내 느낌은 이렇게 뭐 파일 네. 쫙 걷어와서 네.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서 이기면,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지. 뭐 탄핵은 불가피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서 이기면 자기들 보험료.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잘 끓여놓은 육수가 있습니다. 하고 쫙 이렇게 내놓고 네. 국힘이 됐다. 거래요. 보험료가 거래요. 이런 느낌을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박 의원님이 정확하신 거예요. 이게 정치 검찰들의 그냥 일종의 수법이에요. 낡은 수법인데 매번 먹혔어. 그러니까 정권 잡을 때 니네 이런 거 바라지? 툭 던져주고. 사실 명태균 관련해서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국민의힘에 사실상의 그 괴멸도 가져올 수 있는, 자기들 입으로 그러더만 보수 정당 괴멸용 특검이다, 명태균 특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 죄를 자기들이 아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만일에 재밌어요. 한동훈 쪽에서는 이거 네. 하자고 그러고 막 대놓고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다 드러나면 이거는 그 안에 뭐 구린 게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 있으니 대놓고 하진 않았는데 옆에서 제발 됐으면 하는 이런 분위기. 거기에 또 뭐 오세훈 이거 뭐 얘기해도 되는 게 본인도 인정을 하고 빨리 수사해라 오히려 이제 대려 화를 내고 있으니까 오세훈도 연루되어 있다더라 이런 얘기 있고 이준석도 연루되어 있다더라 이러니까 한큐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괜찮죠. 여러 경쟁자를 잠재울 수 있겠네. 그쪽 동네 소식도 제가 잘 알잖아요. 그쪽 동네는 지금 오세훈 대 한동훈 요 게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김문수 어디 가고? 김문수는 구구에서 이렇게 막 내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가 지금 원희룡이 흡수하려고 하는데 홍준표가 김문수 표를 가져가면 땡큐고 홍준표 시장이 예를 들어서 김문수한테 사과 박스를 한 박스 보내서 이거 먹고 그냥 속 차리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쉽진 않을 거예요. 홍준표 시장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구 쪽에서 좀 이렇게 침발라 놓은 두 사람 김문수, 홍준표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도부 생각은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은 중도표에 대한 확장성이 없기 없죠, 때문에 사실은. 뭐 경선은 될 수 있지만 본선은 안 된다는 생각이 지도부는 명확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서 분권, 지방 분권형 개헌 토론을 한 했을 50명 때 모였다고. 48명이 갔거든요. 거기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한 말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왜 많이 오신 제가 압니다. 이 자리가 핫한 사람, 핫한 인물 오세훈. 오세훈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당내 세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죠. 없냐? 그렇죠. 거기가 좀 뺀질뺀질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괜찮죠? 예, 뭐 뺀질해. 네, 근데 그래서 좀 당내 세력이 없었는데 이번에 48명이나 간 건 전화는 엄청 돌렸다고 하지만 뭔가 좀 국민의힘 조짐이 내부에서 있어. 최양반이 될 조짐이 것 있어. 같은데 이게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김건희 얘기를 좀 돌아오면 이제 이 양반 명태균 특검 또 그 뭐 저기 공천 개입 이런 것들에서도 이름이 좀 오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헌재 탄핵 심판 예. 변론 과정에서 저 조태영 국정원장 예. 하고도 뭐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 문자 내용 밝힐 수 없다. 이 더 궁금해지잖아. 그렇죠. 그 이 내용이 문자가 뭐야? 갑자기 왜 나왔냐? 네. 어제 JTBC 보도 보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이 본인이 홍정원 차장이 잘못된 게 있어서 해임하려고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 고전에 누구와 통화했다는 것을 조태용 원장의 통화 기록을 제출한 거예요. 예. 근데 통화 기록에 김건희 여사가 찍혀 있는 거야. 네. 그것도 12월 2일 날 두 통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통화 기록이 나온 거예요. 네. 자, 현재에서 아시겠지만 여사랑 자주 통화하냐? 자주 아니, 통화하는 건 흔치 아니다. 않다. 흔치 않은 일이다. 그렇죠. 가끔 있었다 이런 얘기지. 흔히 하진 그렇죠. 않지만. 여기서 갈래 가능성은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1. 국정에 개입했다. 여사가. 국정 개입. 이건 뭐 거의 확실하죠. 이. 여사가 국정원장에게서 자 국정원에 지금 뭐가 뭐 이런 국정원장 전화번호 아는 것도 웃겨. 그렇죠. 어쨌든 2. 두 번째. 그다음에 이 계엄에 대해서 낌새에 관한 논의를 했나? 라는 게 있어요. 개헌 개입. 계엄. 국정 개입, 개헌 개입. 그다음에
이제 국정 개입은 일반론적인 거죠. 예. 계엄 개입은 보다 특수하게 본 거고. 예. 세 번째는 여사가 허탈한 면이 많아서 소탈? 허탈. 허탈. 그냥 자기 사적인 부탁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뭐지? 예를 들어서 내 중학교 동창 중에 영민하고 머리 긴 애 있었거든요. 걔 좀 찾아주세요. 대한민국 금방 찾지.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이니까. 금방 찾아. 아, 걔 옛날에 나한테 10만 원 빌려고 도망갔는데. 그것 좀 국정원장이. 아씨. 나도 사실은 궁금해. 그 이제 좋아했던 여자애들. 네. 초등학교 때. 궁금하지 뭐. 그거는 저기 형수님 얘기도 듣고 와서 얘기하시고. 그럴 가능성이 물론 마늘도 안 되는 우리 김 PD님 묻고 계시지만 김 여사라면 할 수 있다. 급한 국의 국정원장에 전화해가지고 영미 좀 찾아주세요. 하는 얘기 가능성이 있다. 앞에 국정 개입, 뭐 계엄에 대한 논의, 그리고 세 번째가 사적 부탁 이러니까 너무 웃긴다. 해군 함정을 불러다가 미로볼 띄우고. 야, 그러고도 남지 사실. 미로볼 띄우고 노래방 자기 때 그것도 직접 들었어. 노래방에 갔다 와서 노래방 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호처대. 2023년 8월 저도 여사. 그래서 뭐 이런 걸 나한테 부탁해 그러고 지웠나 머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대.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 저는 계엄이 크다라고 봐요. 저는 여사 성격상 계엄을 찬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낌새는 알았겠죠. 왜냐면 8월부터 계속 국회에서도 계엄 얘기가 나왔고 뭐야 이거 김용은 이상한 놈이랑 자꾸 만나네? 뭔가 임박한 건가? 그래서 국내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장에게 물어보려 하지 않나. 이건 물론 추측이에요. 전혀 근거가 없죠. 내용을 모르니까. 조태용, 김건희가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죠.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여사가 오후에 문자 두 통을 보내요. 근데 원장이 다음날 답변을 해요. 그걸 좀 알아봤구나. 아니, 있잖아요. 회사 다녔을 때나 예전에 뭐 대변인 하셨을 때 생각해보시면 당대표가 보냈어. 한참 뒤에 하루가 지나서 답변을 보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뭔가 좀 알아봤겠지 그러니까. 근데 알아보더라도 한다고 하든지 뭐든지 답변은 이건 통신 기록이니까 답변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저도 있는데 제가 부장이 있는데 국장인데 후배였으니까 상관없구나. 근데 사장이 나한테 뭐 보냈어요. 30분만 늦게 답을 해도 불호령.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잠시 못 봤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사가 V0인데 국정원장이 다음날 문자를 보냈다. 이거는 대답하기 어려운 걸 여사가 물어봤고 이 원장이 그때 대답을 안 해도 면피가 되는 주제였을 거다. 애매한, 아주 민감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계엄에 관한 거다.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가능성. 이거 제 순전히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럴듯한 게 그게 나는 그래도 국정원장이 대통령 부인이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와서 뭐 왔는데 그걸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하기가 곤란한 거지. 그러니까 물론 아까 우리 영미 좀 찾아주세요. 이것도 말을 못하죠. 그것도 부끄러운 거지 이거는. 바로 답변을 안 했다는 거에서 저는 이거는 국정원장이 이 내부에서 다 알고 있는 V0에게 문자를 보내 바로 답을 안 했다.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상황. 왜냐면 너무 민감한 문제를 여사가 물어보고. 민감한 걸 물어보면 대답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대답을 회피하지만 영미를 찾아주세요 그랬으면 그걸 영미를 찾아달라고 했다고 푸는 게 자기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 근데 짜증 나잖아요. 국정원장 불러갖고 김영미 어떻게 생겼죠? 머리 길게 딴 애 있어요. 이거 자기 대답 짜증 나니까. 내가 이러려고 국정원장 하나? 차라리 이럴 수 있지. 아니 뭐 자기가 창피할 건 아니라서. 어쨌든 근데 저는 계엄의 가능성을 물론 이건 아무 근거가 없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네. 근데 맥락상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이제 8차 변론 과정에서 조성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 나와가지고요. 뭐 사실상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그렇죠. 김현태인가요? 예. 그분하고는 다르게. 김현태 707. 뭐 나와서 막 그 다음날 기자회견하면서 울고 내 부하들은 봐주세요 했던 그 사람. 이제 와가지고 다른 얘기하는데 전혀 다르게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죠? 지금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대부분이 그래요. 계엄군 중에 어느 정도 단장 이상으로 일관되게는 곽종건하고 이 조성현 제1경비단 단장 수방사 산하죠. 이분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본인이 죄를 지을까봐 말을 바꾸고 있어요. 물론 방첩사
그 단장도 뭐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한 방향으로 그날 군인들이 움직였고 국회를 쳐들어갔고 온갖 일들이 있었고 이 일을 지시를 누가 했냐 아무도 안 했다. 아니 사실은 광주 항쟁 당시에 누가 총 쏜 사람은 있고 사상자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자위권 발동 스스로 알아서 했다는 건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계속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 지금 이 지휘선상에 있고 대통령이 그렇죠. 그 최종적인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헌재에서는 하나하나 진상과 그 사태의 진실에 접근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진실에 접근해 갈 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이미 진실이야. 우리가 다 봤잖아. 네. 그리고 정말 딱 제가 볼 때 헌재에서는 그것만 보면 돼요. 그때 12월 3일 10시 23분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거는 혹시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현 장관이 닮은 사람을 앞세워서 본인이 혹시 내란 우르머리인데 대통령이 척하고 한 건가? 그런 것들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뻔해. 저는 최근자 조선일보 기사를 적어왔어요. 네. 조선일보가 저도 언론계 출신이지만 이 양반들이 좀 이건 심한 것 같아. 뭐라고 썼냐면요. 김현태 단장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네? 김현태 707 단장 곽종근이 낸 검찰 자수서에 의원 끌어내라 없었다. 곽종근이 검찰 자수서를 냈는데 곽종근 특정사령관이 여기에 의원 끌어내라 없었다. 라고 김현태 단장이 증언했다. 근데 오히려 곽 사령관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김현태 기사도 뭐라고 그랬냐면 엄청나게 국방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를 조선일보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목 딱 보고 와 이거 진짜 공작이었나? 진짜 대부분 아니죠. 혹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기사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날 말해서 곽 전 사령관 자수 내용을 봤는데 아직 국회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 라고 적혀있었다. 끌어내라고 적혀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니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거 없었다. 의사당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게 똑같은 말이지. 이게 제목을 이렇게 잡는 이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자, 그래서 진짜 이거 어떻게 생각해? 같이 분개 좀 해줘요. 진짜 열받죠. 분개 리액션도 좀 해줘요. 나좀 점잖잖아. 많이 점잖은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런 식이야 다 지금. 마무리 좀 합시다. 이제 다음 얘기는 내일 또 나쁜 진행할 놈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기저기 국정 개입을 하거나 공천 개입을 한 흔적과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핵심 수사를 검찰이 다시 중앙지검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탄핵이 인용될 것 같고 조기 대선이 되고 민주당이 집권할 것 같으니까 보험용 혹은 자기들 대비용으로 이제 가지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와서 열심히 하는 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늦었고요. 특검이 검찰이 우려하는 그 명태균 특검이 진행이 되면 혹은 이번 국면에 안 되더라도 저는 검찰의 이런 술수에 놀아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요. 딱 검찰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다 조리했습니다. 이거 말고요. 검찰 말고 특검이 할 수 있도록 특검법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인데.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이 대통령인데. 그래서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걸로 해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 힘 밀리지 않고 갔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낱낱이 밝혀지는 그런 수사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 혹은 수사기관의 제대로 된 수사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